짠!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필수 개념 다지기 필수다 시작할게요. 우선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회적 소수자 정의 배웠고 소수자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배워봤어요. 여성도 있고요. 노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발생했죠. 그리고 세 번째, 근로 청소년에 대한 권리 침해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근로자의 그 연령대가 보통 15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부여가 되는데요. 또 꼭 15세 이전이라도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조건이 필요하고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그 연령이 바로 15세부터 18세까지를 연소 근로자라고 분류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 15세, 18세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은 연소 근로자가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도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여러분의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청소년의 노동권입니다. 자, 청소년의 노동권은 이런 거예요. 청소년이 똑같이 성년과 함께 뭐 할 기회를 얻는 것,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청소년이 가져야 하는 노동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이 청소년을 고용을 해놓고 청소년아, 너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성인이 받아야 하는 월급의 80%만 지급을 할게. 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꼭 채용을 정규직으로 해주고 나머지 금액도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최저임금에 한해서 최저임금부터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성년자든 우리가 연소 근로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같게 이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안 하는 청소년이니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며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항상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걸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이거 반드시 알고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청소년이 노동권을 침해당하는데 어떤 침해의 실태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금이죠. 우리 지금 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항상 사장님들이 야, 나중에 좀만 올려줄게. 우리 수습기간이잖아. 그래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또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고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조금만 나중에 두세 달 모아서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항상 임금은 우리 정해진 그 달 안에 최소한 달에 1회 이상 지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거부하는 것.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굉장히 가끔가다 이렇게 고개로 운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주가 이것을 제대로 배상하지 않아서 몸을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하는 이런 친구들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장시간 야간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지시받는 것.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거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권리가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장받지 못한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니까 조금만 돈 받는 건 그냥 당연한 거죠. 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고용주 또한 준법의식. 사장님들도 잘 그 법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법 의식이라든지 사장님에 대한 지식도 결여돼 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개인적 차원으로 청소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할 일들이 있어요. 먼저 공부부터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지금 이 강의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조금 있다가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자, 우선은 내가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 알게 되고요. 자, 우리 고용주도 당연히 준법 의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가능하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법이 있을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무제한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할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일하면 이 사람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총 합산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넘어서서 운영을 하면은 노동을 시키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또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몰라서 또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에게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노동권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장님도요, 가끔 보면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이 사장님과 고용자의 관계,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서 마치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장이 되려면 사장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야 똑같은 우리가 대등한 고용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인권을 보존해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자, 볼게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는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시행해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청소년 근로 10계명을 암기하시고, 내가 만약에 알바를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나의 권리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10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자,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우리가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때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는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 가능한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허가증 같은 경우가 요구가 된다면은 우리 TV에서 아역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이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근로를 여기 연소근로자로 분류가 돼서요. 우리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얘기, 연령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우리가 꼭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또 이거 꼭 별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아야 합니다. 막 80% 줄게, 70% 줄게. 당연히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한 일 또는 유해한 업종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근로시간 별표 땡땡. 하루에 7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년 근로자와는 조금 다르게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 청소년 근로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당 하루에 7시간, 총 합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4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연장 근무 1시간 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 조건,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총 합쳐서 우리 몇 시간이다? 4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서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만약에 5명일 경우에는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개근 잘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도 유급휴일 안 받고 무급휴일로 이렇게 내가 쉬게 되는 것 이거 옳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하다 다쳤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나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마지막 10번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노동신고 대표 전화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근로 10개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자, 다음 여기 보면은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예요. 청소년들 보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가 너 자꾸 이 어린아이가 뭐 아는 것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 야 됐어 너 가. 너 말고 딴 사람 뽑을 거야.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계약서를 요구하니까. 자, 보면요.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이해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39.8%였지만 일부 이해하고 잘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계약서를 제대로 쓰셔야 나중에 이 권리관계나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가장 용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을 때 꼭 놓치고 간 게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 보세요. 계약 체결 시에요.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체결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부모 중에 좀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근로계약서를 자녀들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만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하되 누구의 허락을 구하고 부모의 동의예요. 동의. 부모의 동의를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체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결은 본인이 직접 하되 부모의 동의가 요구된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임금 청구. 임금 청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합니다. 부모의 동의나 대리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월급 받는 것 또한 본인, 청소년이 가서 직접 요구를 해야지 또 이것도 부모가 가서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임금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함정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청소년 근로 10개명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청소년 근로 시간 아까 7시간 이내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좀 더 보충을 해보자면은 근로 시간도 만약에 내가 4시간 근무했으면 4시간에 반드시 30분 휴식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근로 끝나고가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만약에 4시간 동안 쭉 풀로 근무했는데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킨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쉬는 시간 요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충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나머지 볼게요. 여기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 근로시간, 임금, 업무에 관한 상황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고요. 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런 근로계약서 안 쓰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그리고 또 노동권 침해 행위다. 자, 어디다가 신고하면 된다? 지방노동위원회. 여기에 신고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제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이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불공정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알바 계약했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최저임금 처음에 제대로 안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거기다 사인까지 해버렸어. 어떡하죠? 이 근로자에게 이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저임금보다 못 미쳐서 월급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면 당연히 지난 후에도 임금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밀린 그런 체불된 그런 임금들 잘 정리하셔서 처음에 먼저 이 고용주에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최저임금과 못 미치게 차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밀린 임금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신고센터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길 바랄게요. 자, 다음